근데 얘들아, 집합과 명제에서 집합은 사실 조금 이제 도영이도 봐봐 어려웠잖아. 네. 좀 쉬어가는 코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왜 그런 거냐면 당연히 생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교과 수업할 때 행렬을 도입했잖아. 그치? 행렬이란 거 했잖아. 근데 선생님이 행렬을 처음에 뭘 얘기해주면서 했냐면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 행렬을 도입을 해줬죠. 근데 행렬이 계산은 쉽지만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약간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를 배우게 되면은 자연수, 뭐 루트, 뭐 제곱근 이런 걸 배우게 되면 그 수를 계산을 하게 되잖아. 그쵸? 마치 수를 계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수가 아니라 미지수인 문자를 가지고 x와 y를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웠죠. 이렇게 수학에서는 뭔가 하나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그거를 다시 새롭게 계산을 하는데 원래 계산 방식이 통하는가를 항상 확인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무조건 거치거든요. 행렬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 연립 방정식에서 어차피 개수만 가지고 가간법, 대입법 할 거니까 개수를 끌어온 게 행렬인 거잖아, 사실은. 맞죠? 그 개수를 어떻게 했어? 계산해봤지 않아요? 맞죠? 덧셈도 해보고 비교도 같은지 비교해보고 곱셈 해보고 이런 거 배운 거 아닌가? 맞죠? 이번에는 이제 집합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을 해서 이 집합을 다시 한번 또 더해보고 뭐 빼보고 하면서 계산을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합도 행렬처럼 새로운 뭔가 연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자, 근데 집합은 뭐냐면 우리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우리 1학년 1반 집합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모이지 않아요? 1학년 1반 애들이 모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집합은 말 그대로 모이는 거예요. 모임이죠, 모임. 자, 근데 수학에서의 집합은 조금 더 특별하게 무조건 어떤 걸 말하냐, 어떤 모임을 말하냐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많이 선생님 말하는 게 키가 큰 사람들 모임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동혁이는 당연히 가야 되지 않아? 그 키가 큰 사람 모임에. 그래서 동혁이가 다 갔어. 그랬는데 거기에 다 농구 선수만 온 거야. 막 키가 200cm, 막 198cm 막 이래. 동혁아 혹시 키가 얼마야? 저 79. 79야. 근데 봐봐. 다 막 이렇게 생겼어. 막 사람이 갔는데. 동혁이 키가 크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키가 크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막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동혁이가 어떤 느낌이 들어? 동혁이가 뭐 조그매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동혁이 작은 건가? 큰 건가? 어떤 건가? 동혁이가? 그렇지 않아요? 좀 애매하지 않아요? 키가 큰 사람들 모여서 동혁이가 키가 커서 갔어. 근데 키가 막 더 큰 애들만 잔뜩 온 거야. 그럼 나는 그 와중에 키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그럼 명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키가 뭐 180cm 이상의 모임이라든지 키가 160 이상의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조건 자체가 우리 수학에서는 집합이라고 해요. 그냥 키가 큰 사람 모임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 그러면 수학에서는 집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건 집합이라 부를 수 없어. 왜? 누가 올지 명확하지 않잖아. 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빨간 사과의 모임. 사과를 가져왔어. 얼마큼 빨개야지 빨간 사과에 들 수 있을까? 빨간 사과를 모으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빨갛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어. 근데 요만큼이 좀 푸르스름한 거지. 그럼 그건 빨간 사과라고 할 거냐? 다 빨개서 가져왔는데 애매하다는 거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빨개야 되는지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걔도 집합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명확한 집합, 명확한 기준을 갖는 것만이 집합이다. 수학에서는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집합을 이제 얘기를 해볼게. 이제 집합을 근데 이제 표현을 할 때는
대문자로 일단 표현합니다. 함수를 뭐 f, g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이 집합은요 대문자로 표현을 해요. 선생님이 대문자나 집합 가져올게. 그리고 이 집합에 이제 모였잖아 애들이. 그 모인 애들은 중괄호로 표시합니다. 얘들아 이제 애들이 중괄호 그리기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집합은 무조건 중괄호로 묶어서 이 안에 모인 애들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너네 뭐 모여봐 했는데 예를 들어 1, 2, 3, 4 이렇게 모인 거야. 자 이랬을 때 그 모인 애들이 있죠. 그 모인 애들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원소. 자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 원소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먼저요? 영어로. B. 응? E로 시작하는 뭐 그거 뭐야? 뭐라고? 원소 영어로. 뭘로 시작하는 거야? 에너지. 에너지요? 에너지를 원소로 하나? 아니요. 2로 시작한다고? 2로 시작하는 맞아. 2로 시작해 알았어. 뭐야? 그냥 기호를 1로 쓰는 게. 내가? 아니 여기 아래? 네. 해라. 그렇지. 아. 뭐라고요? 네.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나 못 틀렸어? 아니 아니, 맞아요. 맞아. 네. 이거 진짜 철자 맞냐고 철자. 맞아요. 진짜지 확실하지? 자 그래서 원소 엘리멘트라고 합니다. 각각을.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엘리멘트의 요 이자 있잖아. 이 대문자를 본따 가지고 이 대문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얘를 본따서 1은 A 집합의 원소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얘를 근데 이렇게 이처럼 쓰지 않고요. 약간 늘려서 삼지창처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게 엘리먼트라는 뜻으로 1이 A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엘리먼트 요 기호는 언제 쓰는 거냐면 원소랑 집합의 관계일 때 쓰는 겁니다. 이거 저 둘이 이해됐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응? 저 둘이 안 돼요. 아, 무조건 여기 열려있는 데가 집합이어야 돼. 그러면은 순서를 바꾸고 때를 뒤집으면 안 돼요. 그렇게도 쓰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권에서 이게 보통 다 영어권에서 넘어온 거니까 영어권에서는 내가 이제 원하는 게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x가 2보다 큽니다 이런 거 쓸 때도 2가 중요하니? 나는 x가 다 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x가 중요하니까 x를 왼쪽에 먼저 제시하고 x가 2보다 큽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 이렇게는 잘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렇게도 너네가 많이 쓰지만 이렇게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x가 중요한데 주인공이 뒤에 밀려 있잖아. 이거는 우리나 괜찮은 거야. 왜? 우리는 약간 중요한 거를 뭐 뒤에 쓰기도 하잖아. 그래서 요런 건 잘 쓰지 않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1이 중요한 거야. 1이 여기 집합에 속하니 안 속하니 원소니 아니니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 뒤집어서 쓰는 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잘 쓰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지. 형태가. 자 그럼 얘들아 5는 A의 집합의 원소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쓸까? 아니다. 짝대기를 그어서 같지 않다 마치 그것처럼 짝대기 그으면 원소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선생님 계속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용어기 때문에 한번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의 이제 표현하는 방법.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은요.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방금 쓴 방법인데, 자, 얘들아 모여 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애들을 불렀어. 자, 그랬을 때 모인 애들이 있을 거다. 원소들이 모였을 거 아니야? 그 원소를 하나 누구가 나왔는지 각각 쓰는 벌을 뭐라고 하냐?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다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선생님이 지금 한 방법인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원소를 누가 왔는지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걔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1, 2, 3, 4를 불러왔잖아. 얘를 선생님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집합기호는 똑같이 쓰는데 여기에는 이 앞에 부분은 원소의 그 표기 방법
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소의 형태가 지금은 숫자잖아요. 숫자는 보통 그냥 미지수 x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를 써요. 막대를 하나 이렇게 거요. 그래서 원소의 형태 나오고 어떤 바, 이렇게 막대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어떤 x를 모아놨는지에 대한 조건을 실제로 제시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어떻게 쓸 거냐면요. 1에서 5 미만인 자연수. 자, 그럼 얘들아 1 이상 5 미만인 자연수 누가 있죠? 맞아요? 이 조건 제시법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 조건을 꼭 이렇게 써야 할까? 아니요. 어떻게도 써도 되지? 4 이하의 자연수. 그렇지. 뭐 그냥 한글로 써도 돼 얘들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4 이하의 자연수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도 되죠. 뭐 다른 건 안 되니? 5 미만의 자연수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 부등으로 어떻게 하면 돼? 0부터 5까지 자연수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제시할 때는 이 조건이 한 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표현을 보고 이거에 맞는 원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런 자연수들이 x니까 자연수를 이번엔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조건 제시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그래프처럼 그림이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 벤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벤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인 거고 그램은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램을 어디서 배웠냐? 히스토그램. 알잖아? 히스토그램. 그 히스토그램 할 때 그램이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벤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그림인데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 A 치고 여기다 울타리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만큼. 근데 이 안에다가 모은애 있잖아. 얘네들을 다 쓰는 거죠. 근데 쓸 때는 얘들아 자유롭게 이렇게 씁니다. 순서 뒤집어서 막 왔다 갔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막 아무렇게나 쓰는데 쉼표는 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얘를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1234가 있는 것 같이 그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않고 쉼표도 찍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게 띄어서 읽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원소를 띄엄띄엄 나열해 주시면 되고 얘를 뭐 일렬로 쓰든 옆으로 쓰든 마구잡이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울타리 안에 넣으시면 돼요. 이게 벤이 고안해낸 그림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은 되게 자주 이용할 거고 실제로 집합의 연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잘 몰라? 그러면 그림이라도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도 그려서 해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벤 다이어그램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집합 1, 2, 3, 4 이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원소 나열법의 특징인데요. 얘들아, 원소를 선생님이 지금 1, 2, 3, 4라고 나열했잖아. 1, 3, 2, 4라고 나열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를 1, 3, 2, 4 이렇게 나열했어. 집합 안에서.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원소 나열법의 특징 두 가지를 외우셔야 돼, 얘들아. 문제 풀 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얘는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중요한 거냐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숫자를 선생님도 근데 1, 2, 3, 4 순으로 쓰거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써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썼을 때 내가 빠뜨리지 않고 다 쓸 수 있어서 그냥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지 굳이 그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나냐? 1, 2, x, 5 이렇게 나와. 그럼 얘들아 이걸 모르면 x를 애들이 3이나 4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1, 2, 5인데 여기 안에 x가 들어있어. 그럼 x가 마치 뭐 같아? 3이나 4 같잖아요. 근데 얘들아 얘는요 100이어도 된다는 거야 선생님 말은. 그러니까 얘를 2랑 5 사이의 수야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중복되는 건 쓰지 않아요. 근데 당연하지 않아? 1이 오고 1이 오고 1이 오고 1이 오고 1이 오고
1을 뭐 100번 쓸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1이 왔다 그냥 한번 얘기를 할 때는 그냥 1 하나만 쓰지 1을 여러 번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에서 얘들아 x는요 1과 2와 5는 아니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야. 아무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x는 이 셋은 아닌 거죠.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푸셔야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아직 원소에 대한 형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분류도 어떤 기준이 있게 분류를 해야 되잖아, 그쵸? 자 선생님은 이제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거냐면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와 무한계일 때가 있어요. 얘들아,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라면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유한. 그렇지, 얘들아. 뭐 유한소수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거랑 똑같아. 유한집합이에요. 근데 얘들아, 유한집합의 뜻은 뭐라고?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을 만큼 유한계일 때를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이겠지 뭐. 근데 얘들아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무한집합은 점점점을 이용해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무한집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자연수, 정수, 뭐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런 것들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자연수나 이런 특정한 집합은 이제 n을 뭐 내추럴 넘버에서 보통 n으로 많이 쓰거든요. 자연수가. 근데 이때 여기 두 줄짜리를 좀 붙여서 그냥 n이라는 건 A, B, C, D처럼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집합처럼 보인단 말이지. 근데 이 자연수 집합은 좀 독특하지 않아요? 자연수 집합하면 누구나 그 집합에 누가 올지 알아 몰라. 아는 거 아니야? 자연수에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쭉 있겠지.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냥 집합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여기다 두 줄을 써서 표현을 보통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근데 얘들아 자연수 다 쓸 수 있어? 없죠. 근데 그럴 때는 한 3개 정도를 쓰고 점점점 이렇게 이용해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이렇게 되면 어때요? 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 점점점 이렇게 얘랑 차이점이 뭐지? 위에는 유한. 근데 왜 유한이죠? 점점점이 있는데 얘는 끝이 있잖아요. 1부터 1, 2, 이게 무슨 말이야? 1부터 10까지. 그럼 이 몇 개니? 10개. 근데 모르는 건가? 이거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규칙을 이제 좀 얘기를 해준 거지. 왜냐면 자연수를 쓰되 이거 그럼 다 써. 여기가 뭔지 모르는데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규칙에 따르면. 저기서는 순서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규칙에 의해서 쓴 거니까 지금. 근데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규칙에 있게끔 1, 2, 3 차례대로 늘어나서 10까지 갔다면 1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점점점이 있더라도 끝이 여기에 뭐가 하나 막혀 있으면 유한집합으로 그냥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끝이 여기 점점점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끝없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이 유한집합 중에 좀 독특한 친구가 누구냐면요. 집합에 그 모여 이렇게 한 거야. 모임을 불렀어. 근데 아무도 오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런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 얘를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이 무슨 말일까요? 공. 비어. 빌 공자 한문이에요. 그래서 비어있는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비어있는 집합은 유한계니 무한계니? 유한. 왜죠? 그 0개. 그 집합의 원소 개수를 0개라고 딱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유한집합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얘는 좀 독특해서 선생님이 색깔도 노란색으로 썼잖아. 그죠? 자 공집합은요. 얘 자연수 집합을 마치 n으로 쓰듯이 얘도 이름이 있어요. 자 어떻게 쓰냐? 0도 없어. 이렇게 공집합. 읽을 때는 파이라고 실제로 읽습니다.
이 기호 자체가 파이예요. 이름 자체가. 파이. 응. 그 파이 이거처럼. 똑같아요. 3.1415. 아니. 근데 얘는 그 뭐지 공집합 이 파이가 뭐였지? 대문자인가 소문자인가 뭐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써요. 읽을 땐 파이라고 읽고 얘는 0에다가 땡 없다. 이게 0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공집합. 자, 근데 얘들아 하나 더 표현을 익혀둬야 되는데 이렇게 씁니다. 얘들아 이게 뭐야? 아까 여기 집합 기호 쓰는 거 이렇게 쓰기로 했고 요 안에 원소 모아놓기로 했잖아. 근데 원소가 진짜 텅텅 폈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얘가 바로 공집합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그럼 이건 뭘까? 이건 공집합일까요? 네.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얘는 그냥 얘는 집합이 있잖아요. 뭐냐면요. 이 집합 안에 이 공집합이라는 게 온 게 아니라 약간 이 기호가 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그림, 이 그림, 이런 원소가 온 거예요. 그림이 들어갈 수 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상상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집합 기호는 맞는데요. 여기에 그럼 얘들아 이렇게 쓰면 안 되니? 아니 그죠. 뭐 뭔가 이게 온 거 같잖아. 이 집합이 온 거 같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A라는 그 그림, 기호가 온 거야. 그 집합에, 모임에. 그렇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기호가 이 모임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소가 한 개짜리인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 이거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 공지적 기호를 쓰는 거죠. 굳이. 왜냐면 헷갈리라고. 굳이 저렇게 준다고. 근데 이때는 이게 공집합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냥 이 기호가 왔다라고 생각을 그러면 하는 저 공집합 기호를 쓴 다음에 응. 뒤에 발을 하고 조건을 붙이면 그거는 공집합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쓰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앞에는 원소의 형태가 오는 것이지 원소 자체를 쓰는 공간은 아니에요. 원소 자체가 1, 2, 3, 4라고 해서 여기다 1을 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일단 원소 형태는 그럼 뭐라고 쓰냐? 대부분은 숫자를 보통 뭐 가져오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수 계산해야 되니까 숫자라서 x라 쓰면 되고 만약에 순서쌍을 가져와 몇 컴마면 1, 2 그러면 원소 형태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원소를 가져오는데 짝수만 가져와서 2배, 2의 배수만 가져오는 거 그럼 2x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원소의 형태를. 그래서 여기 원소의 형태가 물론 다양한 것 같지만 보통은 순서쌍 아니면은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x제곱이라는 제곱수만 올 거야. 뭐 이런 느낌? 제곱수만 갖고 오고 싶어. 뭐 이런 느낌으로 x제곱을 쓴다든지. 원소의 형태는 요 정도로 바뀌지 여기는 그리고 미지수예요. 대부분은 원소 자체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형태만 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 원소에 벌써 분류까지 했고 공집합까지도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소의 그 개수에 따라 나눴다고 했잖아요. 원소의 개수를 조금 더 체크해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원소의 개수는 수를 세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넘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넘버. 그래서 이걸로 계속 쓰는 거야.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표현 어떻게 하냐? 요렇게 씁니다. A 집합의 넘버링, 이렇게 원소 개수를 센다는 뜻이에요. 넘버란 뜻입니다. 수. 그래서 걔가 4개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요거 원소 개수 4개잖아요. 그러면 NA는 4 이렇게 간단히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걸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원소의 이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여기다가 괄호 열고 이렇게 집합을 쓰세요. 이렇게. 이름이 없을 때는 집합을 그냥 갖다 껴넣어도 돼요. 그리고 괄호하고 n만 붙이면 아 원소 개수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 집합에 원소 몇 개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어렵지는 그럼 저 안에 A를 따로 주는 거죠? 그치 A를 주지. 근데 지금 A를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굳이 안 쓴 거죠. 이해돼? 그럼 얘들아 이거 뭘까? 0 그죠? 공집합의 원소는 0이죠. 그럼 얘들아 이건 뭐라고요? 1. 이건 1.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소괄호 안에 중괄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이 집합의 원소 개수 구해줘라는 하나의 기호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분 집합합니다. 부분, 여기까지 문제를 좀 풀까? 네, 부분 집합. 그래, 여기까지 문제를 풀까? 자, 일단 유형 문제로 바로 갑니다. 자, 82페이지로 오세요. 자, 얘들아. 2번. 5, 4번 하자. 5, 4번.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자, 집합이 뭐라고요? 명확한 기준을 갖는 모임. 자, 1번. 짝수인 소수의 모임. 될까? 네. 뭐밖에 없죠? 2. 그쵸? 근데 뭐 재영이한테 물어보면 짝수인 소수가 2밖에 없고 뭐 희지한테 물어보면 갑자기 2, 3, 4 막 뭐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2만 있다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무조건 얼마야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2번은 목소리가 큰 사람 모임. 안 되죠. 그 얼마나 커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만큼만 커도 되나? 아니면 뭐 희재만큼 커야 되나? 재영이만큼 커야 되나?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집합이 아닌 애가 되겠죠. 이해됐어? 그 얘들아 혹시 3, 4, 5, 3번 우리나라 국경일의 모임 어때요? 집합 맞아요? 그치? 뭐 누구한테 물어보면 갑자기 없는 날이 생기나? 빨간 날이 뭐 추가로 생겨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4번, 5번 5번? 얘들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모임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이거 왜 집합이죠? 가장 높은 그치 얘들아 그냥 높은 게 아니야 가장 높으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그렇지 그래서 얘는 높다고 그냥 높다고 나야지 몇 미터 높아 이런 말 없잖아 하지만 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저기로 가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은요? 가장 맛있는 식당? 그건 좀 애매하다 약간 주관적인 거. 맞아 주관적인 거니까 근데 가장 높은 거는 제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맛있다기보다 뭐 가장 오. 평점이 높은 뭐 이런 걸 맞아. 그러면 평점 높은 건 뭐 있겠지.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가장 높은 게 5.0이면은 5.0인 게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수치를 제시하면 뭐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558 행렬이랑 관련돼서 하나 볼까요? 자, 얘들아 지금 이게 무슨 제시법? 조건 제시법이죠. 근데 원소의 형태가 어땠대? 행렬의 형태로 제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보니까 A랑 B랑 C는 뭐여야 돼? 정수인 그런 애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A의 원소가 된답니다. 자, 이랬을 때 옳지 않은 거 얘들아 1번 이거 돼요? 네. 왜? 이거 A 안에 있어? A, B, C에 뭐 넣으면 돼? 1, 2, 1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1, 2, 1이 정수가 되니까 A의 원소에 얘 들어있을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럼 2번은 돼, 안 돼? 돼요. A에 뭐 넣고? 2, B는 4, C는 3 넣으면 되잖아. 오케이, 3번. 이거 A에 없대. A 0 A에 뭐 넣어? 0 0, B는 1 1, C는 Y 마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야? 틀린 거 틀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갑니다. 집합의 표현은 여기 세 가지가 원래 있어요. 자, 지금 5구를 보자. 왜냐면 벤 다이어그램도 있기 때문에. 자, 벤 다이어그램에 뭐뭐가 모였어? 1, 2, 3, 4, 6, 10이 모였죠? 자, 그럼 얘들아, 뭘 모아놓은 거 같죠? 12에 12에 약수 모아놓은 거 같아요? 자, 조건제시법에서 찾아보세요. 2번. 2번 답이 되겠죠. 너무 쉽죠? 이게 집합이야. 자, 그 다음은 유형 4번에 5, 6, 4번 볼까요? 자, 집합 A에 대하여 B라는 집합은 얘들아 이게 무슨 제시법? 자, 조건제시법인데 어떤 애를 모아놨어? 어떤 수 X를 모아놓은 거죠. 근데 그 X가 뒤에 조건을 보니까 이런 부등식을 만족해야 된대요. 자, 근데 얘들아 여기 좀 복잡하지 않아요? 부등식이? 표현을
아무리 읽어도 정확히 알기가 어렵잖아. 정리. 얘를 좀만 정리하자. 어떻게 해? 양변에 2를 더해요. 얼마야? 0, 2분의 1 x 2 더하면 얼마지? 2분의 7인가요? 네. 자, 그럼 2를 양변에 모든 수 곱해.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니까 0 이상 7 미만이 될까요? 그래서 이 x는요 A에 있는 것 중에 0 이상 7 미만인 애들만 모아놓으면 그게 비집합의 원소들이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해낼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럼 기억 봅시다. 기억, 집합 A가 자연수 전체면 집합 B는 유한집합이다. 맞아요. 맞죠? 왜? A가 자연수니까 자연수 중에 0 이상 7 미만인 자연수만 모으면 1, 2, 3, 4, 5, 6 뭐 이 정도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한집합이 가능해지겠죠. 맞죠? 자, 니은 갑니다. 집합 A가 정수 전체 집합이면 집합 B는 무한집합이다? 아니요. 그 뭐야? 유한집합 몇 개인데? 7개. 왜? 0부터 영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도 얘가 틀렸지. 유한이니까. 그래서 얘 탈락. 디귿은 자, 집합 A가 유리수 전체 집합이면은 집합 B는 유한집합이다? 무한집합. 왜죠? 유리수가 이 안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 그래서 얘도 탈락이라 답은 기억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문제 자체를 근데 이 해석을 좀 해주셔야 돼. 해석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조건에 맞는 애들만 모으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어 5번 가요. 원소의 개수. 자, 568번으로 갈게요. 아, 여기 있었구나. 얘를 한참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자, 일단 얘들아 A를 어떻게 줬어? 무슨 제시법? 근데 얘들아 조건 제시법은요 좀 형태가 알기가 어려워. A가 뭐가 뭐였는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 A를 풀어서 원소나열법으로 옆에 쓰겠습니다. 자, 얘들아 어떤 A를 모아놨대? 어떤 애들을? 10보다 작은 2의 양의 배수만 모아놨댔죠. 자, 그럼 누구 있겠어? 10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써놔줘. 그래야 눈으로 보기 편해. 자, 그 다음에 B는 X라는 애를 모아놨는데 X가 K의 양의 약수인데 지금 K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소나열법으로 당장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약수를 쓸 거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자, 근데 얘들아 문제가 이게 무슨 말? 이 무슨 말? 개수가 그치? 그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거잖아요. 맞지 않냐? 맞아요. 맞죠? 그럼 얘들아 원소 개수가 같은데 원소가 그 A가 몇 개니까? 네. 4개. 그러면 B의 원소도 몇 개여야 돼? 네. 4개. 그래서 얘네가 전체적으로 4가 되는 애들을 모아야죠.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양의 약수의 개수가 4개인 K를 지금 표현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가장 작은 자연수 K 누굴까? 원소가 4개인 6. 1, 2, 3, 6. 최초 맞아요? 그러면 K 최초의 자연수 6이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얘는 좀 쉬어가는 코너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선생님 때 이게 언제 나왔어? 중학교 2학년 1학기 1단원 내용이 집합이었어요. 중학교 애들이 하던 거라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수포자 있잖아. 수학을 막 포기한 애들 있잖아. 걔네도 이거 다음이 뭐였냐면 집합 1단원 다음 2단원이 1차 함수였어. 얘 다음이 1차 함수였거든. 그래서 집합은 막 잔뜩 해.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1차 함수가 나오면서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은 막 수학을 못하는 애들도 집합은 다 했어요. 1단원은 다 막 깡지처럼 막 엄청 막 애들이 열심히 했어. 1단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무도 이 집합에서는 포기하는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애들이 하던 거니까. 자, 그 다음 애들아 우리 몇 번 하냐? 572번 가나요? 자, 봐봐 얘들아. A라는 집합이 뭐뭐 있대? 0, 1, 2, 4 이렇게 4개 원소가 있대. 근데 어떤 X라는 집합이 얘들아 이거 원소의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 조합. 이사 조합을 줘.
막 미안할 때야. 아, 근데 당연히 이런 문제는 안 주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공통수학 그 원을 다 했기 때문에 얘를 준 거지. 자, A가 이게 무슨 뜻 얘들아? 이게 무슨 뜻? 조합의 그 조합의 원소. 아니지, 조합의 원소가 아니라 그냥 A 집합의 원소. A 집합의 B도 뭐야? A 집합의 원소. 그러니까 A 집합 원소를 두 개 가져와서 여기다 만들 거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A랑 B는 같을 수 있을까 달라야 될까? 달라요. 달라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쵸, 왜? 문제 뒤에 봐봐. A랑 B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A는 0은 아니래. 근데 왜? 앞에 와야 되니까 0일 수는 없겠죠. 이거는 조합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 준 겁니다. 자, 이랬을 때 NX를 구해줘. 그럼 얘들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하나하나 일일이 넣으시면 됩니다. 자, A는 어차피 0이 아니죠? 그럼 A가 뭐뭐 될 수 있어? 1, 2, 4 될 수 있죠? 그러면 진짜 너 1시 얼마? 1시 0도 되죠? 왜냐면은 그 B는 그냥 1보다 작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1시 1, 1시 아, 그 다음은 안 되죠?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A가 2면 2시 0, 2시 1, 2시 그 다음에 A가 3이야. 아, 4야. 4시 0, 4시 1, 4시 2, 4시 4 됐어요? 그럼 다 A, B를 이제 일단 쓴 거야. 계산하지 않고. 자, 그랬을 때 NX가 얼마니 그럼 얘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이니까 9개요 쓸까? 이러시면 땡 틀리게 됩니다. 왜냐고요?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 이거 얼마야? 1. 1이죠? 얘는 그럼 1, 1, 1, 1, 1, 1 이렇게 쓸 거야? 중복으로 선생님 쓰지 않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1 하나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중복을 다 제거해서 몇 개인지를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얘 얼마야? 그것도 1. 그럼 얘도 이렇게 끝났어. 얘는 2. 2, 얘는 1. 얘도 1이죠. 그럼 얘 안 쓰고 얘 2 쓰고 얘 얼마? 4. 4C가 얼마지? 6인가 6? 그러면 4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N, X는 4가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 원소 나열법을 쓸 때에는 반드시 중복은 제거하고 써주셔야지 됩니다. 중복을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오늘 어디까지 하나요? 일단 내용은 다 할 것 같은데. 예? 그럼 한 챕터를 할 것 같아요. 부분집합 개수까지. 이제 부분집합만 남은 거야, 사실은. 자, 얘들아,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집합의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떤 A의 모든 원소가 예를 들어 어떤 뭐 B라는 집합에 다 원소가 된대. 이렇게는 사실 쓰지 않지만 그냥 줄여서 그냥 대강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를 뭐라고 하냐? 이 A라는 애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네, 또는 어떻게도 얘기하냐면요. B가 A를 포함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다면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B가 다 얘를 갖고 있는, 더 크게 갖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표현을 읽어보면 B가 A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얘들아, 그럼 선생님 또 물어봐요. 포함하다의 영어는 뭔가요? 많죠. 너무 많나?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거. C로 시작한 거. 컨테인. 재용. 잠깐, 컨테인. 쓰지 않겠어. 컨테인 알잖아요. 그죠? 자, C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포함하다는 이 C를 본따서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C를 근데 C 이렇게 쓰지 않고 아까 삼지차지하고 좀 늘려가지고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선생님 혹시 컨테이너 스펠링 C5가 아닌가? C 맞지? 맞네. 오. CONTAIN. TEIN. 아 A지. 그지? T지야 맞지? Y. 자 근데 얘들아 얘도 입을 벌릴 때 우리 누가 크다 할 때 큰 쪽에 입 벌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큰 쪽에 입을 벌려야 돼. 반대로 쓰면은 이거는 B가 A에 포함되는 거라서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컨테인. 근데 얘들아 이 컨테인이란 요 기호를 쓸 때는 두 관계가 대등한 집합과 집합일 때, 그러니까 단체일 때 쓰는 거예요. 1반, 2반 단체끼리 비교라는 거지 1반에 있는 희재랑 이렇게 원소랑 비교하는 때는 컨테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그때는 언제 뭘 써? 엘리멘트를 쓰는 거지. 근데- 요거 이 기호. 그러면 B가 A에 포함된다면은 B가 A에 포함되는 거꾸로 거는 써요? 거꾸로 써야지. 아, 근데 거꾸로 쓸 때도 얘들아 그 보통 큰 쪽이 오른쪽 이거는 이제 꼭 그래야 된다기보다는 암묵적인 그렇게 쓰는 게 더 모르겠어.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도 큰 쪽이 약간 오른쪽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지 않아요? 뭐 X가 당연히 중요하니까 얘는 됐고 뭐 2가 3보다 크다고 이렇게 쓰는 게 좀 맞지 않나?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근데 약간 이건 선생님이 볼 때 약간 뒤집어진 느낌이 든달까? 그래서 선생님은 무조건 큰 거를 약간 오른쪽에 배치하는 습관이 있긴 있습니다. 너네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 B 집합에 A 집합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집합에는 공집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 선생님 바로 여기 이제 써주려고 했어. 얘들아 여기서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으로 알 거는 얘들아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왜? 텅텅 빈 거 당연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뭐 예를 들어 1, 2, 3, 4 있으면 이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이 중에 일부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게 부분 집합이 되는 건데 그럼 안 가지고 이만큼 여기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어떤 집합을 가져와도 항상 부분 집합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마치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비교를 약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수. 너네 4의 약수 누구야? 1, 2, 4. 근데 4의 약수할 때 무조건 누굴 대답하니? 1을 무조건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1은 모든 수의 약수죠. 마치 그것처럼 공집합이 마치 1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들어가 부분집합에. 약수의 1을 먼저 쓰듯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얘들아 약수에 보면은 4의 약수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면 자기 자신 들어가는 거 보여요? 자기 자신도 자기 약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부분집합. 자기 자신이지. 자기 자신은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공집합이 공집합을 오, 그거 되죠. 공집합이 공집합, 부분집합이고 A의 부분집합 A가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수학이라서 그렇지 A가 A에 포함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그 일부분이라고 해서 진짜 전체가 이건 전체잖아요. 이건 전체고 이만큼이 부분인 거지 어떻게 이 부분이 전체가 되니? 우리는 약간 생각할 때 부분이라는 걸 일부분이라는 약간 말을 쓰거든요. 전체가 아닌 1, 2, 3, 4가 전체면 전체 말고 그거 좀 빼고 좀 일부분을 약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약수랑 그래서 비교해서 항상 생각해야 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듯이 자기 자신을 무조건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좀 근데 좀 이상하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뭘 생각해냈냐?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를 이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얘들아 진이 뭘까? 들어가. 그러니까 진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진짜 부분집합. 얘가 바로 이 진이 붙었을 때가 내가 생각하는 부분집합이죠. 얘는요, 누구는 안 되냐? 자기는 안 돼요. 전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진부분집합인 거죠. 이게 우리가 아는 부분집합인 거야. 그래서 진부분집합은요,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얘기합니다.
부분집합에는 뭐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이 반드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많으니까 1, 2, 3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얘의 부분집합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다 구해봐 하면 무조건 약수를 할 때 1부터 쓰잖아. 맞죠? 공집합부터 들어가는 거야. 자, 공집합하고 여기서 부분만 가져오는데 이제 한 개씩 가져온 건 선생님은 다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분을 가져오는데 두 개씩 이제 가져온 거 있겠죠. 이렇게. 근데 2, 3이 들어갔을 때 3이 이런 건 쓰지 않습니다. 같은 집합이에요. 왜? 순서 상관없이 쓸 거니까 2, 3이나 3이나 어때요? 똑같은 거잖아. 이만큼 쓰고 마지막으로 1, 2, 3 세 개를 다 쓰시면 전체까지 써야 돼. 자기 자신까지. 그래서 마치 1, 2, 4를 쓰듯이. 오케이? 선생님은 무조건 다 이렇게 씁니다. 공집합 무조건 배치 먼저 하고 한 개짜리 원소 배치하고 두 개짜리 쓰고 세 개짜리 쓰고 네 개짜리 쓰고 다섯 개짜리 쓰고 쭉쭉쭉쭉. 오케이? 자, 그게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부분집합을 쓰고 나면은 이게 지금 봐봐. 선생님도 이거 3처럼 보이잖아요. 3. 열심히 쓰다 보면 이게 막 헷갈린다는 거지. 그리고 얘들아 이거를 만약에 주관식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리 나겠죠. 선생님이 그 일일이 진짜 다 잘 썼나? 애들이 다 이렇게 쓰겠어? 막 1, 2, 뭐 자기의 기준대로 쓸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마구잡이로 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채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거 부분집합을 다 구해봐라는 문제는 좋아하지 않아. 잘 내지도 않습니다. 그럼 뭘 내냐? 이 부분집합 그래서 몇 개니? 개수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집합에 우리는 개수까지 가서 공부를 합시다. 얘들아, 얘가 시험 문제에 엄청 나오는 부분이 되겠어요. 무조건 물어볼 겁니다. 근데 얘들아, 무조건 개수는요, 경우의 수로 따지는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이건 일단 몇 개야? 8개죠? 자, 근데 이 8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봐봐. 1, 2, 3이라는 집합 얘를 A라고 이제 쓸게. 왜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싶거든요. 자, 근데 이 A 안에서 부분집합을 가져오고 싶어. 자, 그럼 부분집합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X라고 쓸게요. 자, 여기서 이만큼 부분집합을 가져와서 이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 체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냐? 얘네 원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1아, 너 여기 부분집합에 들어갈래 말래? 그러니까 이 X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이게 1학년 1반이야. 그럼 1학년 1반에서 뭐 농구 동아리 들어갈 애들 뭐 선택할 수 있잖아. 너 농구 동아리 들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 안에 이 부분 안에 들어갈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걔가 나 들어갈래 말래 결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랑 여기 해서 몇 자리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1이 나 들어갈래 말래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2한테도 물어보기. 너 들어갈래 말래? 나 들어가든 말든 할래. 3도 물어보는 거지. 들어갈래 말래?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엔 2의 세제곱이 되면서 몇 개예요? 실제로 8가지가 나타나죠. 이해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너 들어갈래 말래? 물어봤어? 근데 나 들어갈래? 하고 얘는 안 들어가 한 거야. 그럼 얘가 되는 거야. 나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얘가 되는 거지. 나 들어갈래 안 들어가 그럼 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갈지 말지 이 부분집합 안에 내가 포함이 될지 말지를 원소마다 물어보는 거야. 나 들어갈래 말래 이렇게. 그러면 전체 방법은 들어갈지 말지. 그러면 얘들아 원소가 1, 2, 3, 3개잖아. 몇 번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3번 물어봤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 개수의 결론은 일단 뭐냐? 2의 거듭제곱이야. 왜? 들어갈지 말지밖에 없어. 방법이 3개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 들어갈지 말지를 원소의 개수만큼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원소마다. 이거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럼 이제 조건이 들어간 부분집합입니다. 자, 예시 1번은 자, 이 똑같은 A 집합이야. 1, 2, 3이 있는데 이 농구부에 1이 좀 키가 큰 거야.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무조건 들어가. 그래서 1은 반드시 여기 이 농구부에 포함할 거야. 자, 1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니? 몇 개일까요? 4개. 왜죠? 2 곱하기 2 곱하기 1. 왜지? 1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 하나니까. 그렇지. 왜? 1은 여기 무조건 갈 거잖아. 그러니까 1이 둘 중에 어디 갈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한 가지 중에 하나인 거지. 그렇잖아. 여기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2랑 3은 포함을 꼭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2랑 3은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의 제곱까지 4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예시 2번. 자, 1을 이건 얘는 포함을 하고 3은 얘는 좀 농구는 싫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게 좋대. 3번이. 그래서 3은 농구부에 안 들어갈 거야. 자, 그래서 3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건 몇 개가 있을까? 이런 부분집합은? 포함 안 해. 3은 포함 안 하고 1은 포함하고. 1 곱하기 2 곱하기 1? 그렇지. 왜? 1은 무조건 여기 들어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얘 하나. 2는 몰라. 3은 포함 안 하니까 무조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중에 하나지. 2의 1제곱이죠. 맞아요? 자, 그럼 결국이 무슨 말이냐? 포함을 하든 포함을 하지 않든 내가 자리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끝났죠. 결정이 된 애한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포함을 할 거니까 무조건 여기지. 얘 중에 얘인지 얘인지를 고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니잖아. 그런 애들한테는 어차피 한 가지이기 때문에 걘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아직 모르는 2번한테만 물어보면 된다는 거지. 2번아 너 들래 말래? 이거 농구부 할래 말래? 얘만 질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둘은 결정이 끝났는데. 맞죠?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한다? 결정이 끝난 애들은 물어보지 않아요. 걔를 빼고 남은 애들만 질문을 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부분집합이 저 A 안에 X라는 부분집합이 있잖아요. 근데 부분집합이 2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그러면 다 8개 있다니까? 그러면 경우 저거 똑같이 써도 돼요. 그러니까 1을 꼭 포함하는 애는 아까 4개라 했잖아. 걔가 이거 선택을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이 각각 있어서 그 중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1을 꼭 포함하려 그러면 1은 여기 있고 만약에 2랑 3이 안 간다고 했어. 갈래 말래 물어본 거잖아. 근데 안 가 한 거야. 그럼 얘가 되는 거고 나 2번이 갈래 했으면 얘가 되는 거고 3번 갈래 그러면 얘가 되는 거고 근데 2번, 3번이 둘 다 나 농구부 또 할래 그러면 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공집합 안에 1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공집합에는 1이 없죠. 얘는 아무것도 모이지 않은 거죠. 상황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질문합니다. 이 A집합의 진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요? 7개. 계산 어떻게 할까? 하나 빼기. 그러니까 그래서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냥 부분 집합 2의 거듭 제곱을 한 다음에 1을 빼시면 됩니다. 1은 누굴 빼는 걸까?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이해됐어요? 진부분 집합을 따로 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구하고 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얘들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되겠고 그 5-4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만 익힐게요.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일까? A가 어디에? B에 포함이 됐죠? 근데 그러면서 B가 다시 A에 포함이 됐대. 어떻게 생긴 걸까? 둘이 똑같은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죠. 없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없죠. 그래서 이 말을 A랑 B랑 같다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는 같은 표현인데 A랑 B랑 같은 집합이야 라고 주지 않고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포함이 돼 라는 말은 같은 집합이다 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집합이 같다는 건 무슨 말일까? 당연히 똑같다고요. 모인 원소가 같기 때문에 같은 집합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인 원소가 전부 같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혀. 자, 그럼 얘들아 바로 문제로 오세요. 유형 7번. 유형 7번. 자, 5치로 갑니다. 자, A는 얘들아 무슨 방법으로 적혀 있어? 16개 아니 조건 예시로. 그치. 그럼 얘들아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 써주세요. 자, A는 누구누구 1, 2, 4, 8 이요? 16. 일단 써놔 옆에다. A는 1, 2, 4, 8, 16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뭐야? 이거 한 거 아니야? 어디서 본 거 같다? 568번. 이거 그지? X는 K의 양의 약수. 근데 K가 뭔지 모르니까 얘는 원소 나열법을 아직 쓸 수 없어요. 자, 근데 문제를 그림을 여기 벤 다이어그램 봤더니 어때? B가 안에 들어가. 그리고 A가 B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거는 B가 A에 뭐라는 거야? 부분집합이 됐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얘들아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요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들아 K가 예를 들어 17일 수 있니? 뭐 17의 양의 약수가 여기 어떻게 A 안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럴 수는 없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한 자리 자연수 K를 구해줘. 그러면 얘들아 K가 누구여야 할까? 8부터 아래까지 쭉. 그치 뭐 1, 2, 4, 8. K는 1이어도 되고 1의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요 안에 들어있잖아. 그쵸? 2여도 되고 또 4, 8. 근데 얘들아 8부터 아래라고 하면 뭐 3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 건 안 되는 거 맞죠? 그래서 1, 2, 4, 8, 16 안에 있는 약수만 가질 수 있는 아이를 체크를 해보면 1, 2, 4, 8 해서 4가지가 되겠죠. 쟤는 저거는 B를 먼저 쓰고 뒤에 A를 쓰면 뭐라고? 저걸 부분집합으로 쓰려면 B 컨테인 A를. 그치? 왜냐면 B가 A에 포함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게 엄청 헷갈린 건데 579를 할 거거든요. 579인데 일단 선생님이랑 이거를 연습을 좀 해봅시다. 일단 이거는 아직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집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멱집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잘 봐야 돼. 자, 이거 맞을까요? 네. 이게 무슨 뜻이죠? A는 A가 이 라지 집합의 원소냐 물어본 거죠.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 B는 이 A 원소 맞나요? 응. 맞아요. 그럼 이거 물어볼게. 이게 어려워. 이걸까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생긴 애가 A 원소냐고 물어본 거죠. 원소 맞아요? 근데 얘는 누구야? 집합. 얘인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얘들아 원소는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중괄호 있지. 얘 말고 제일 끝에 중괄호. 이거를 이렇게 한번 없앴을 때 각각 들어있는 애들이 다 원소예요. 오케이? 여기를 더 벗기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이 중괄호를 요 한 번 벗긴 여기 이렇게 벗겼을 때 나오는 각각각이 모두 원소예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다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원소가 맞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 다 질문해요. 이거 무슨 뜻이야? B가 A에 포함. 부분집합이냐 물어본 거잖아. 맞을까? 맞을까 아닐까? 맞지 않을까? 얘는 누굴까? 이 A, B는? 얘가 아니라 얘는 거죠. 이 원소 3개가 있잖아. 맞아요? 이 3개 중에 얘네 둘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 거지. 그러면 부분집합이 맞는 거죠. 근데 얘는 얘네 둘이고 얘는 얘라는 거지. 다른 거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준다니까요, 다. A랑 B랑 AB를 준다니까요, 문제가. 헷갈리라고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이해돼? 얘들아, 근데 얘는 이게 이제 그래서 얘는 집합의 표시인 거예요. 부분집합. 이만큼은 가져온 거지. 요런 건 거지, 요런 거. 형태가. 이해됐어요? 그럼 선생님 물어봐요. 이거는 뭘까? 이건 맞을까?
이런 표현이 있냐고요? 네. 그거 집합 안에 집합이 있지. 기호가 있을 수 있잖아. 얘는 뭐야? 맞죠. 왜? 이건 뭐예요? 이 원소를 이게 집합이 아니야 얘들아. 그런 기호를 가진 원소라고요. 그 원소를 하나만 이게 요거 딱 하나만 이렇게 갖는 그런 부분 집합인 거죠. 이거 이해됐어? 진짜로? 진짜? 그럼 얘들아 이거는 맞아 아니야? 맞아요. 땡 틀렸죠. 왜? 왜요? 얘는 공집합 집합입니다. 아, 집합인데 원소 기호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이거 다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이제 579를 보세요. 자 579. 자 A가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이거 공집합이에요? 아니요. 아니야. 얘는 그렇게 생긴 그냥 기호. 그림이라고 생각해. 얘도 이거 집합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원소가 있는 거라고. 기호라고 생각해줘야 돼. 얘도. 그냥 이런 애가 있어. 이렇게. 자 그럼 얘들아 기억 맞아? 네. 왜요? 그 이거 띄면은 이 모양 있잖아. 네. 그거 얘 원소가 맞는 거지. 인정하죠? 자, 니은 보세요. 얘 맞아? 네. 왜요? 얘 그 누구야? 컨- 요 원소를 가진 부분 집합을 이게 가진 거지 A가. 그거 맞잖아. 그 다음에 디귿에 이거는 맞아? 아니요. C가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요? 이러면 돼 안 돼? 왜 안 되지? 하나로 이게 그냥 하나야 원소가. 쉼표가 더 없잖아. 그죠? 이게 틀렸어요. 리을 이거 맞아? 네. 그쵸? 공집합비 이건 누구야? 얘랑 얘인 거죠. 이 둘을 부분 집합으로 하는 걸 갖는 게 맞잖아 A가. 그럼 맞아요. 그 다음에 미음은 안 돼요. 왜지? 얘는 원소예요. 오 그렇죠. 이 원소라고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틀렸고 그 다음 비읍은 아니죠. 이게 뭐야? 이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얘를 B랑 C 이렇게 두 개 가져왔다는 것 같아. 그럴 수는 없으면 이거는 그냥 이게 하나야. 덩어리. 알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 얘들아 어렵죠? 얘 헷갈리라고 주는 거거든? 하나만 더 해? 아니요. 아 예를 드는 거지. 얘들아 아.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얘인데 이거야. 공집합. 자, 자 부릅니다. 자 공집합 맞을까요? 네. 네. 예스입니다. 공집합 맞을까요? 부분집합 될까요? 네. 예스입니다. 왜? 모든 집합에 부분집합이 맞아요. 얘랑 같은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얘는 공집합 기호고요. 요 기호고요. 얘는 이 원소 기호. 원소가 그냥 그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얘랑 얘는 다른 거예요. 상황이. 의미하는 거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럼 이거 맞을까요? 네. 이죠. 이거. 이. 맞아요? 네. 얘 누구예요? 원소. 얘죠, 얘. 네. 맞아? 그럼 얘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렇게 아, 컨테이너. 하나만 있어도 부분 집합이에요. 왜 안 돼? 하나만 있으면 없어도 되는데 왜 하나 있으면 안 돼? 돼, 안 돼? 돼요. 이거 되는 거야. 얘 누구예요? 얘를 부분집합으로 만든 거죠. 네. 이해됐어? 그래다 공집합에 이렇게 씌우는 일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이대로 공집합, 집합이에요. 이게 이 괄호가 없어도 그냥 기호거든요. 이해됐어요? 진짜요? 이거가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얘들아 이거 근데 이게 선생님이 낸 게 아니야.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뭐 다 헷갈려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뭐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네. 자, 잘 구분해서 쓰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584 갑니다. 584. 야, 그리고 너무 쉬운 거는 넘어갈 테니까 584 하나 하고 부분 집합을 하고 어디까지 하지? 네? 너무 많은데. 유형 12번까지 숙제로 해와야 돼. 빡센. 3장. 너무 쉬우니까.
자, 얘들아, A랑 B 이게 뭐죠? 무슨 표현법? 조건 대시법인가요? 나열. 오, 나열법이죠? 원소 나열법. 자, 나열법 했는데, 얘들아, 이게 무슨 뜻? B의 A가 안에 있다. 그치? 그러면 B가 더 어떤 집합? 커다래서 A라는 원소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얘들아, B에 있는 원소를 A가 가질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얘들아, 둘 중에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2가 얘가 아니어도 돼요. 얘가 2가 꼭 아니어도 되잖아요. 맞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은 근데 어디 있어야 돼? 무조건 B 안에 들어있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가 지금 없으니까 얘네 셋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경우를 나누는 거야. 누가 마이인지 모르니까 A가 마이인 경우 A 플러스 1이 마이일 때 A 플러스 2가 마이일 때를 전부 생각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A가 마이면 어쩌라는 거냐고요? A가 마이니까 이제 A 집합, B 집합을 정확히 이제 수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자, 마이를 넣어보세요. 얼마? 2가 되죠? 여기다 넣어봐. 얘가 마이고 얘가 마일, 0 이렇게 되죠? 자, 얘들아, A가 B에 포함되나요? 맞아요? 그러면 A가 마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선생님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인 경우 해보자. 그럼 A가 얼마라는 거야? 마삼. A가 마3인 경우예요. 자, 넣어봅시다. A는 마3을 넣어보세요. 7이죠. 그 다음에 B는 2이고 마3이니까는 마3에다가 마이에다가 마일. 근데 얘들아, 이거 A가 B에 포함이 돼요. 요렇게 되면?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A가 마3이면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주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A가 마3일 수 없겠죠. 이거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세 번째. A 더하기 2가 마일 때는 어떻게 될까? I의 그러면 A가 마3 거잖아. 그러면 A는 얼마야? Y의 12. 10이고 B는? 2 마사. 16 빼기 2면 14 아니냐? 아 그래요? 아유. 그 다음에 2랑 마4, 마3, 마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안 되지 않아요? 네, 선생님은 사실 얘가 답이 나왔으나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얘도 안 되죠. 그래서 답은 이만큼이 되겠죠. A는 마이대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집합 B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얘를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꼭 얘를 2가 크니까 2를 이쪽에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저 중괄호까지 꼭 써야 되는 거죠. 집합은 무조건 집합 기호를 쓰셔야 돼요. 물좀 마셔. 자, 그다음은 586. 우린 유형 12까지 할 거예요. 유형 12까지. 586하고 두 개 남은 거지. 586하고 쉬우니까 얼른 봅시다. 자, 집합 A가 40 이하의 9의 양의 배수래. 얘들아, 이거 무슨 형태로 써 있는 거야? 조건.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 자체가 좋긴 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원소나열법으로 쓰겠습니다. 뭐 있지? 9, 28, 27, 30. 그렇지.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B라는 게 A에 뭐래요? B라는 집합이 A에 포함돼. 부분 집합 포함되고 있대. 그러면서 B가 몇 개래? B의 원소는 2개인. 그럼 부분 집합이 몇 개냐 물어본 거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이거 2개짜리로 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4개 원소 중에 2개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40. 그럼 얘들아 그렇지. 선생님 그 한글 안 써도 되는 거 맞아? 사실 이게지 뭐야? 그렇지. 이렇게 써도 돼? 바로? 네. 자, 그 다음은 590번 갑니다. 이 문제.
이게 무슨 뜻일까? 둘이 똑같다는데 같다. 그러면 원소가 어때야 된다고 서로? 같아요. 같아야 돼. 근데 얘는 이제 뭐 여러 상황을 보긴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여기에 3이 있으니까 3이 어디가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럼 누가 3이어야 될까? X. 얘는 3은 아니니까 x제곱 빼기 1이 3이어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풀 건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 여기 이사가 들어오니까 얘가 이사여야 되잖아. 근데 이사가 될지 이사가 될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죠. 선생님 이사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라니까? 순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일 때, 사이일 때 이렇게 나누어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선생님은 얘가 3이다 풀겠습니다. 그럼 x제곱이 얼마니까? 설마 그럼 x는? 얼마지? 얘들아 마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풀마이죠? 근데 얘들아 답이 둘 다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x가 2개 나왔으면 x가 2일 때와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생각을 해봐야죠. 어떻게 생각하는 건 변하고요? 얘처럼 똑같이 a랑 b 좌표를 그 집합을 진짜로 구성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x가 2였어. 그러면 a는 뭐가 되니? 2랑 4, 4랑 3이 되고 b는 3, 2 얘가 2, 4, 3, 2, 4. 얘가 3이니까 3, 2, 4가 되죠? 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컸잖아요. 그래서 x가 2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를 해봐야 되더라. 왜냐면 x가 둘 다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인해 보셔야 돼. 자 그럼 이때 a는 얼마야? 마이 마이 8. 막 8, 3이죠. b는 3, 2, 4.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서 x는 두 개가 나왔으나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둘 다 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넣어서 집합을 구성해보고 확인하셔야 돼. 얘도 아까 어떻게 했어, 선생님? 집합을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구성을 했잖아. 그리고 확인했잖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한 겁니다. 자, 마지막 진부분 집합 갑니다. 593번. 자, 진부분 집합은 뭐다? 부분 집합이 뭘 포함하니까? 나. 자기 자신, 나를 포함하니까. 근데 그 이상하다는 거지. 왜? 나는 전체인데 왜 부분이라고 부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국어에 약간 부분이라는 게 일부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진부분 집합이라는 걸 만들어냈다. 자, 그러면 이제 집합 X의 모든 원소합을 SX. S는 뭘까? 써머리. 써머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S라는 표현을 씁니다. 합을 쓸 때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집합 A는 U가 X가 X는 12의 양의 약수. 자, 뭘 줬어? 조건 제시법. 뭐로 바꿀까? 원소 나열법 뭐? 1, 2, 4. 1, 2, 3, 4, 7. 62. 자, 근데 얘의 진 부분 집합이래요. A가 이 얘의 진 부분 집합. 저거 U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고유의 그런 거는 이렇게 두 줄 쓴다 그랬잖아. 근데 선생님이 두 줄을 쓴 겁니다. 자, 이랬을 때 S, A의 최대값을 구해줘. 그럼 얘들아, 일단 합이 최대이려면 이게 최대값 구하라 했잖아. 그럼 당연히 A의 원소가 어때야 돼? 가장 크게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를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A 집합이 어떻게 생길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A가 얘의 진부분 집합이니까 전체는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일부분이어야 되는데 이 합이 최대여야 돼. 그럼 누굴 빼는 게 좋을까? 가장 작은 작은 애 누구를? 1, 1만 빼고 누구를 써? 2, 3, 2, 4, 3, 6. 4, 6, 12 넣으면은 최대 아닌가? 맞죠? 이거 다 더하시면 됩니다. 얼마야? 27. 27? 답이 벌써 27이야. 쉬워 안 쉬워? 근데 문제를 이해를 해주긴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해석만 잘하시면 어렵진 않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좀 아쉬운데 17번까지 해야 아니. 돼. 몇 시예요? 이제 3시 15분이요. 예? 자, 그럼 얘들아 87쪽까지 숙제로 네. 해와주시면 되고, 좀 어려우면은 앞에 여기 A 타입도 한 번씩 풀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럴까요? 응.